어느 날은요, 정말 아주 평범한 한 잔이 사람을 쓰러뜨립니다.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커피잔, 부엌의 커피향, 아침엔 커피 한 잔은 해야지 라는 익숙한 말. 그런데 그 평범함이 어느 순간 몸의 경고를 가려버립니다. 새벽입니다. 불은 꺼져 있고 화장실로 가는 복도는 어둡고 발끝이 차갑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때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가 힘을 잃습니다. 손잡이를 잡으려 했는데 손이 미끄러지고 쿵 하고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순간 사람은 생각합니다. 설마 내가? 괜찮겠지. 잠깐 어지러운 거겠지. 하지만 다음 순간 그 잠깐이 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정말로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또 물은 안 드시고 커피만 드셨어요? 딸의 그 한마디가 그날따라 유난히 날카롭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콘텐츠는 건강 정보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진단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집에서 치료하라가 아닙니다. 특히 흉통, 호흡곤란, 한쪽 마비, 말이 어눌함, 실신, 심한 출혈 같은 신호가 있다면 절대 기다리지 마시고 즉시 응급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블랙커피가 약이 되는 것도 독이 되는 것도 아닌 60대 이후에 안전하게 마시는 레시피 같은 기준을 마지막에 한 장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우 58세 노년 건강 닥터입니다. 오늘은 실제 생활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위험 신호를 더 빨리 알아채고 당황하지 않고 더 안전하게 대처하는 법을 정리해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건강 정보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진단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블랙커피에 뭘 더하면 신장이 좋아진다 같은 단순한 말 대신 정말로 중요한 원리와 위험 신호, 그리고 병원에 가야 하는 타이밍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피는 누군가에게는 작은 즐거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어지럼 두근거림 탈수, 수면 문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기한 레시피보다 안전한 기준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아까 그 새벽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인공은 72세의 한정호 어르신입니다. 가상의 사례입니다. 정호 어르신은 커피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밥은 반 공기만 먹어도 커피는 꼭 한 잔. 이게 정호 어르신의 자부심 같은 말이었습니다. 문제는 정호 어르신이 커피를 좋아한 게 아니라 커피가 정호 어르신의 하루를 대신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시는 건 물이 아니라 커피였습니다. 물은 밍밍해서 못 마셔. 커피가 더 깔끔해. 그리고 점심, 식사 후 커피 한 잔. 오후, 졸리면 커피 한 잔. 저녁, TV 보면서 또 한 잔. 커피는 블랙이기도 했고 어떤 날은 프림이 들어간 커피 믹스이기도 했습니다. 정호 어르신은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블랙이면 건강한 거 아냐. 설탕만 안 넣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손가락이 뻣뻣하고 얼굴이 붓는 느낌, 오후에 이유 없이 어지럽고 멍한 느낌, 밤에 잠이 얕아지고 자꾸 깨는 느낌, 소변색이 진해지는 날이 늘어나는 느낌, 그리고 가끔 가슴이 두근하고 튀는 느낌. 가장 무서운 건요, 이런 신호가 올 때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오늘은 좀 피곤했나 보다. 커피 때문일 리가 있나. 정호 어르신의 딸 지연 씨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물을 거의 안 마시고 커피를 물 대신 마시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연 씨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커피도 좋지만 물을 좀 드셔야 해요. 아이고, 너는 뭘 몰라서 그래. 커피가 이뇨작용해서 독소를 빼준다잖아. 독소를 빼준다. 이 말이 참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 하나가 몸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건은 그날 밤 아주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새벽 2시 40분. 정호 어르신은 화장실이 급해 일어났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 살짝 어지러웠지만 괜찮겠지 하고 걸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눈앞이 순간 하얘지면서 몸이 기울었습니다. 손이 힘을 잃고 무릎이 꺾이고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지연 씨가 뛰어나왔습니다. 아버지. 정호 어르신은 정신이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말도 평소보다 느리고 숨도 가쁘고 가슴을 손으로 누르듯 잡았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일단 눕혀요. 따뜻하게 해요.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이 순간 우리는 원인 찾기보다 위험 신호 확인이 먼저입니다. 지연 씨는 머리가 하얘졌지만 한 가지를 기억해냈습니다. 아버지가 최근에 소변이 줄어든 것 같다는 말을 했고 며칠째 잠을 못 자고 커피를 더 마셨다는 것도. 지연 씨는 결국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기다리면 안 돼요. 응급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괜찮다. 나 잠깐만 누우면. 아버지, 제발요. 괜찮다는 말이 제일 무서워요. 그리고 이 선택이 결과적으로 정호 어르신을 지켰습니다. 병원에서는 여러 검사를 통해 지금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고 정호 어르신은 그날 밤을 집에서 버티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영상의 핵심이 나옵니다. 커피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커피가 물, 식사, 수면, 몸의 신호를 대신하게 되는 순간, 특히 60대 이후에는 위험이 커집니다. 자, 이제부터는 블랙커피에 뭘 넣으면 독소가 빠진다가 아니라 어떤 방식이 신장과 혈관의 부담을 줄이고 어떤 방식이 위험을 키우는지 안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어르신들께서 독소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확 놓이기도 합니다. 아, 뭔가 빠져나간다니까 다행이다. 하지만 우리 몸에서 독소라는 말은 너무 넓고 너무 막연합니다. 신장은 쉽게 말해 정수기가 아닙니다. 정수기처럼 필터 갈아 끼우면 새것이 되는 구조도 아니고 어떤 재료를 넣으면 갑자기 때가 쏙 빠지는 구조도 아닙니다. 신장은 24시간 쉬지 않고 일합니다. 피가 지나가고 불필요한 것들을 걸러내고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은 다시 붙잡고 불필요한 것은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신장이 일을 잘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혈압이 너무 높지 않아야 하고 혈당이 크게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수분이 적절히 있어야 하며 몸의 염증이 과도하게 높지 않아야 하고 수면이 무너져 스트레스 호르몬이 폭주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신장은 비밀 레시피보다 몸의 리듬이 안정될 때 가장 잘 버팁니다. 그런데 커피는 어떤가요? 커피는 사람에 따라 정신을 맑게 해주고 식후 나른함을 줄여주고 기분을 올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심장이 두근거리게 하거나 속을 쓰리게 하거나 잠을 얕게 만들거나 물 대신 커피를 마시게 만들어 탈수 쪽으로 기울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독소라는 단어가 위험해집니다. 커피가 독소를 빼준다라고 믿으면 사람은 커피를 더 마시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뇨작용이 있으니까 좋은 거야. 하지만 어르신들, 이뇨작용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뇨가 더해지면 몸은 더 쉽게 마른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몸이 마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피가 조금 더 끈끈해질 수 있고 혈압이 출렁이기 쉬워지고 어지럼이나 기립성 저혈압이 심해질 수 있고 변비가 심해지고 밤에 쥐가 나거나 심장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신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결국 피의 흐름과 압력에 기대어 일하는 기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독소 배출이라는 표현 대신 이렇게 바꾸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커피는 독소를 빼는 음료가 아니라 내 몸의 리듬을 흔들 수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자극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커피를 끊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끊는 게 정답인 분도 있지만 많은 분에게는 끊기보다 기준을 세우기가
더 현실적이고 안전합니다. 그 기준은 커피에 뭘 넣느냐, 이전에 언제, 얼마나, 물과 함께 내 몸의 신호를 보며가 먼저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기준을 정말 레시피처럼 단계로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레시피를 넣으면 신장에 독소가 배출된다. 이런 식의 확정적인 말은 위험합니다. 사람마다 건강 상태가 다르고 특히 신장은 기존 질환과 약물, 수분 상태에 따라 반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에서 말하는 레시피는 무엇이냐? 저는 3가지 단계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분들에게는 별것 아닌데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60대 이후 건강에서 별것 아닌 게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박준우식 안전 블랙커피 레시피 3단계, 1단계. 커피 전 물 1컵 커피를 내리기 전에 또는 커피를 주문하기 전에 미지근한 물 1컵을 먼저 드세요. 이건 커피의 이뇨작용을 겁내서가 아니라 어르신들이 커피를 마실 때 가장 흔히 놓치는 게 바로 수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는 몸이 이미 마른 상태일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커피만 들어오면 어지럼, 두근거림, 속쓰림이 더 쉽게 올 수 있습니다. 2단계, 작은 잔, 진하게 말고 적당히. 커피는 많이 마실수록 좋다가 아닙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한 번에 큰 잔이 아니라 작은 잔이 더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진하게 내려야 맛이 있지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진한 커피가 항상 나쁜 건 아니어도 심장이 예민하거나 불면이 있는 분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이렇게 잡으세요. 하루 기준 1~2잔 내에서 개인차가 큽니다. 시간, 늦은 오후 저녁은 피하기. 공복, 가능하면 식사 후 또는 간단한 음식 후. 3단계, 더하기는 딱 하나만, 선택 옵션. 자, 여기서 무엇을 더하느냐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많이 더하기를 권하지 않습니다. 어르신 건강은 복잡한 조합보다 단순한 기준이 안전해요. 제가 추천하는 선택 옵션은 하나입니다. 계피, 시나몬, 한 꼬집 정도. 단, 위가 약하거나 속쓰림이 심한 분은 오히려 불편할 수 있어요. 간질환, 특정 약을 드시는 분은 개인 상황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니 반복적으로 불편감이 있으면 중단하세요. 왜 하필 계피냐고요? 계피가 만능 치료라서가 아닙니다. 설탕을 넣고 싶은 마음을 줄여주고 향으로 만족감을 올려서 시럽, 프림, 과자 같은 달콤한 동반 섭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장 하나 드릴게요. 블랙커피의 핵심은 무언가를 넣는 것이 아니라 설탕, 프림, 시럽을 빼고 물과 순서를 챙기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레시피보다 먼저 확인하세요. 커피만 마시면 두근거림, 가슴 답답함이 심해지는 분, 커피 후 어지럼이 반복되는 분, 속쓰림, 역류가 심한 분, 밤에 자주 깨는 분, 수면이 얕은 분,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졌다고 들었거나 단백뇨, 혈뇨 이력이 있는 분, 이뇨제, 특정 심장약, 불면 관련 약 등을 복용 중인 분, 이런 분들은 레시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개인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커피는 사소해 보이지만 어떤 분에겐 혈압과 수면을 흔들고 그 결과가 신장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호 어르신 이야기 기억하시죠? 정호 어르신은 블랙이면 건강이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블랙커피가 문제를 만들 때는 커피 자체보다 커피 옆에 붙는 것이 더 흔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커피 한 잔 플러스 달달한 빵 한 조각, 커피 한 잔 플러스 과자 몇 개, 커피 한 잔 플러스 커피 믹스 프림당, 커피 한 잔 플 견과류라 괜찮겠지 하며 한 줌, 두 줌, 커피 한 잔 플 피곤하니까 하며 에너지 음료까지. 이렇게 되면 커피는 음료가 아니라 식습관의 시작 버튼이 됩니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을 걱정하시는 분들께 중요한 건 블랙커피 자체보다 다음입니다. 설탕, 시럽, 단맛 첨가물, 포화지방이 많은 크림류, 커피와 함께 먹는 빵, 과자, 야식, 늦은 시간 카페인으로 무너지는 수면, 수면 부족으로 더 심해지는 식욕과 혈당 변동, 즉 콜레스테롤을 단번에 떨어뜨리는 비법이 아니라 하루 전체의 패턴이 LDL 같은 수치에 영향을 줍니다. 어르신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속상해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커피 마실 때 즐거움이 없잖아. 그래서 저는 대안을 이렇게 드립니다. 커피 옆을 정리하는 3가지 실전 팁. 1. 단맛이 당기면 커피가 아니라 수면부터 의심하세요. 단맛. 갈망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피곤해서 보내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커피로 버티면 당장은 괜찮아도 밤에 잠이 얕아지고 다음날 더 단맛이 당깁니다. 이 악순환이 쌓이면 혈당도 흔들리고 혈압도 흔들리고 그 부담이 신장과 혈관에 누적될 수 있습니다. 팁 T. 커피를 식후로 옮기면 간식이 줄어드는 분이 많습니다. 공복 커피는 속을 자극해서 오히려 뭔가 먹고 싶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식후로 옮기면 커피가 간식의 시작이 아니라 식사의 마무리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팁 3. 프림 한 스푼만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프림과 설탕이 들어가면 커피가 더 쉽게 많이 들어갑니다. 더 달게, 더 진하게, 더 자주.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블랙커피를 못 드시겠다면 달게보다 연하게부터 시도해보세요. 연하게 마시되 물을 먼저 드시고 작은 잔으로 식후에. 이 조합이 어르신들에게는 생각보다 강력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염증이 줄고 혈관이 깨끗해지고 이런 문장은 사람을 혹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염증이라는 건 감기처럼 하루 이틀에 쓱 내려가는 단일 스위치가 아닙니다. 특히 노년의 염증은 수면 부족, 만성 스트레스, 혈당 변동, 비만 근감소, 흡연 음주, 치주염, 만성질환 같은 요소들이 겹쳐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커피가 어떤 사람에게는 기분을 안정시키고 식후 활동성을 올려 간접적으로 좋은 습관을 돕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커피가 잠을 깨고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위를 자극해서 몸을 더 예민하게 만들면 그건 역시 염증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염증을 줄이는 커피라는 말보다 염증을 키우지 않는 커피 습관을 목표로 하자고 말씀드립니다. 염증을 키우지 않는 커피 습관 4가지. 늦은 시간 커피를 피해서 수면을 지키기. 수면은 염증 관리에서 가장 큰 축입니다. 잠이 무너지면 식욕이 흔들리고 혈당이 흔들리고 결국 몸이 더 쉽게 붓고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커피로 끼니를 대체하지 않기. 커피로 아침을 넘기고 점심에 폭식하고 저녁에 또 커피로 버티고. 이 패턴은 혈당과 혈압을 흔들 수 있습니다. 커피 뒤에 단 것 동반 줄이기. 커피만큼 염증을 자극하는 건 커피 옆에 달달한 간식일 때가 많습니다. 불평함이 반복되면 내 몸에 맞지 않는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기. 커피 마실 때마다 속이 쓰리고 두근거리고 어지럽고 손이 떨리면 그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 몸이 지금 예민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이것입니다. 좋다더라보다 내 몸이 뭐라고 말하나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내 몸이 이상하다는 신호가 특정 위험 신호와 함께 온다면 그때는 절대 집에서 버티면 안 됩니다. 이제 다음 줄기에서 그 위험 신호를 더 분명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본인이 아니라 부모님 때문에 걱정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우리 엄마는 물을 거의 안 마셔요. 아빠는 하루 종일 커피만 드세요. 말리면 화내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해요. 이럴 때 가장 흔한 실패가 뭔지 아세요? 바로 금지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효피 끊어. 그거 다 독이야. 이렇게 말하면 어르신은 커피를 뺏기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숨기거나 더 반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호자분들께 이렇게 권합니다. 1. 금지가 아니라 교체로 시작하세요. 커피 끊자. 대신 커피 마시기 전에 물 한 컵만 같이 하자. 그건 독이야 대신. 요즘 어지러운 날 있지? 그때만큼은 순서를 바꿔보자. 프림 넣지 마 대신 프림 반만 줄여보자. 맛이 적응되면 또 줄이자. 어르신은 체면이 중요합니다. 내가 틀렸다는 말을 듣기 싫어하세요. 대신 내가 선택했다는 느낌을 드리면 변화가 훨씬 잘 일어납니다. 2. 한 잔을 없애기보다 한 잔을 옮기기가 쉽습니다. 부모님이 하루 3잔 드신다면 3잔을 한 번에 줄이려 하지 마세요.
먼저 시간을 옮기세요. 저녁 커피, 점심 이후로 옮기기, 공복 커피, 식후로 옮기기. 이렇게만 해도 수면이 덜 깨지고 다음날 피곤이 줄어 자연스럽게 커피 욕구가 줄어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3. 부모님이 몸의 신호를 느끼게 도와주세요. 어르신들은 종종 몸의 신호를 나이로만 해석합니다. 그래서 보호자분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커피 마신 날과 안 마신 날, 밤에 몇 번 깼는지, 케오피 마신 뒤 어지럼이 있었는지, 소변색이 진한 날이 늘었는지, 붓기가 심한 날이 있었는지, 이걸 감시가 아니라 기록으로 제안해 보세요. 엄마, 아빠, 우리 병원 갈 때 설명하기 쉽도록 2세 3일만 적어보자. 이 말은 어르신의 자존심을 덜 건드리면서도 실제로 진료에 큰 도움을 줍니다. 4. 가장 중요한 한마디, 괜찮아도 확인은 하자. 정호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르신들 건강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 가끔은 괜찮다입니다. 특히 다음이 함께 있으면요. 어지럼, 자꾸 식은땀, 두근거림 플러 숨이 찬 느낌, 갑자기 힘이 빠짐, 말이 어눌해짐, 한쪽이 저리거나 마비 느낌, 소변이 확 줄거나 피가 섞인 느낌, 심한 부종과 급격한 체중 변화 느낌. 이럴 때는 좀 쉬면 낫겠지가 아니라 지금 바로 의료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가 위험한지, 그리고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를 확실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여기부터는 정말로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커피 이야기보다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응급 도움을 요청해야 할 신호 가슴 통증, 가슴이 심하게 조이는 느낌, 또는 턱, 팔 등으로 퍼지는 통증, 호흡곤란, 숨이 차서 말을 잇기 어렵거나 갑자기 숨이 가빠짐, 한쪽 팔다리 힘이 빠짐, 얼굴이 한쪽으로 처짐, 말이 어눌해짐, 실신 또는 눈앞이 캄캄해지며 쓰러질 것 같은 느낌, 이 반복됨,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 평소와 다른 강한 두통과 구토, 심한 출혈, 멈추지 않거나 어지럼이 동반됨. 이런 경우에는 커피 때문인가를 따질 시간이 아닙니다. 즉시 구급차를 부르시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신장, 이 수분 상태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신호 소변이 갑자기 확 줄어듦, 거의 안 나옴, 소변에 피가 섞인 느낌이 있거나 붉거나 콜라색처럼 진해짐, 옆구리 허리 통증이 심하고 열이 동반됨, 얼굴 발목이 갑자기 심하게 붓고 숨이 차는 느낌이 동반됨, 구토 설사로 수분을 잃었는데 어지럼과 탈진이 심함. 이런 경우에도 물 좀 마시면 되겠지로 버티지 마세요. 특히 고령에서는 탈수와 전해질 이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 집에서 지켜보다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커피를 마신 뒤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커피 기준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두근거림이 심해짐, 어지럼이 잦아짐, 속쓰림, 역류가 심해짐, 잠이 얕아지고 밤에 자주 깸, 손떨림, 불안감이 올라옴. 이때는 내가 커피를 못 마셔서가 아니라 지금 내 몸의 상태에서 커피 자극이 과한 것일 수 있습니다. 양을 줄이거나 시간을 옮기거나 식후로 바꾸고 반복된다면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의 핵심을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치료가 아니라 안전하게 습관을 관리하는 도구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는 안전 블랙커피 10분 루틴. 커피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먼저 마신다. 가능하면 공복 커피를 피하고 식후로 옮긴다. 한 번에 큰 잔 대신 작은 잔으로 시작한다. 커피가 들어가는 시간은 늦은 오후 이후는 피한다. 수면 보호. 블랙을 기본으로 하되 달게 마시고 싶다면 달게가 아니라 연하게로 먼저 바꿔본다. 대우하기는 욕심내지 않는다. 선택 옵션으로 계피 한 꼬집 정도만, 불편하면 중단. 커피 옆에 동반 간식을 점검한다. 빵, 과자, 야식이 붙는지 먼저 본다. 커피 후 두근거림, 어지럼, 속쓰림이 반복되면 양을 줄이고 시간을 옮기고 지속되면 의료진과 상의한다. 소변이 확 줄거나 붓기가 심해지거나 숨이 차면 참지 말고 즉시 의료 도움을 받는다. 보호자라면 금지 대신 물 한 컵 같이 하기부터 제안한다. 여러분, 이 정도만 지켜도 커피가 나를 흔드는 습관에서 내 하루를 망치지 않는 습관으로 바뀌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하나만 다시 드릴게요. 괜찮겠지가 제일 위험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가 낯설면 확인부터 하세요. 정호 어르신은 그날 밤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를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 지연 씨는 선택을 바꿨죠. 기다리지 않고 혼자 견디지 않고 응급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르신들, 그리고 보호자 여러분. 건강에서 중요한 건 대단한 비법이 아니라 위험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는 용기입니다. 블랙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에 무엇을 더하느냐보다 물 한 컵, 작은 잔, 시간, 수면. 이 기본이 신장과 혈관을 지키는 현실적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가슴 통증, 호흡곤란, 한쪽 마비, 말이 어눌함, 실신 같은 신호가 있다면 절대 커피 때문인가?로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1119 또는 응급실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부모님, 가족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내일을 바꾸는 건 이런 작은 공유 한 번일 때가 많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앞으로도 어르신 건강 정보를 더 쉽고 안전하게 전해드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박준우, 58세, 노년 건강 닥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